배기량과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와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모터그래프 권정입니다. 신형 X6 기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이 헤드램프랑 프론트 범퍼 형상이죠.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 주간주행 등이 램프를 감싸고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범퍼, 기존에는 이렇게 크게 세 부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에어 인테이크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덩어리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M60i 모델은 그릴이 이렇게 무광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바로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 범퍼 부분은 유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살짝 좀 동떨어진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신형 모델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바로 이 엔진입니다. 기존 엔진과 동일한 이 4.4 V8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복합연비 리터당 7km에서 7.8로 약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비결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엔진의 힘을 살짝 빼고 빠진 부분을 이 48V 하이브리드가 보충을 해주면서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와 탄소 배출량을 개선한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멋있고 잘 빠진 디자인 유지하고 있고요. 원조 쿠페형 SUV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무려 22인치. 그보다 놀라운 거는 이제 타이어 사이즈인데 앞 타이어가 275, 웬만한 프리미엄 세단의 뒷바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앞 타이어에 가지고 있고 뒷 타이어는 무려 315입니다. 제가 앞자리가 3이 넘는 차를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거대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M50i는 옅은 금색 빛이 도는 M 퍼포먼스 디자인이 적용됐었는데 이번 M60으로 바뀌면서 M 모델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X6 전고가 1.7m 정도 됩니다. 형제 모델인 X5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 루프라인 X5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면은 이 X6는 이미 루프라인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정말 멋있죠. 전반적으로 이 가로형 디자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차가 훨씬 더 납작해 보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유리가 정말 큰데도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딱 요만큼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기구 고성능 자동차답게 4개가 크게 뚫려 있고요. 다 진짜로 작동하는 진짜 배기구입니다. 다만 이 배기구 팁은 그냥 형상이고 실제 배기구는 이 안쪽에 동그랗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기존의 X6의 이미지, 그런 멋있고 강인한 쿠페형 이미지를 잘 살리면서 BMW 최신 디자인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확실히 이 실용성보다는 멋에 좀 더 초점을 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제 허리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턱이 높거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레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트렁크 라인이 완만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안쪽 공간에서 손해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X5 같은 경우는 650L까지 들어가는데 X6는 580ml로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나마 좋은 점은 이제 이 아래쪽 공간이 활용도가 높다는 거. 리프터 보이시나요? 이 X6는 이렇게 리프터를 달아놔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전작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 X6가 작은 차는 아니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넉넉하죠. 다만 이제 이 루프라인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 천장에 돌출된 부분에 제 머리가 닿긴 합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패밀리 SUV로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2열 소재가 꽤 괜찮습니다. 도어 트림에도 전부 진짜 가죽으로 마감을 해놔서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그리고 쿼드존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트에는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이 C타입 단자가 여기 숨어 있고 태블릿 PC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순정 액세서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구멍입니다.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도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는 3D 스피커여가지고 공간 음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보조 스피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열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네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커다랗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계기판 시인성도 무척 좋고 반응성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무선 카플레이도 지원하고 뭐 여러모로 최신의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이 물리 버튼이 이 터치패드로 통합이 되면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BMW OS8이 들어갔거든요. 반응도 빠르고 뭐 다 좋긴 한데 폴더 개념으로 해서 뭐 자동차 설정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메뉴를 다 풀어놓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여기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해야겠다,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어 레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런 납작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 거면은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부분 변경의 한계인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컵홀더에는 보냉 보온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안쪽에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꺼내기는 편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USB는 A타입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SUV 하면은 보통 이 넓은 시야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 자체가 높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 낮아가지고 차에 파묻힌 상태로 운전하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지면 서운하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토그래프의 최신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어둡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최대 밝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조금 어두운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은 이 스피커 부분에 이렇게 멋있게 조명이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색상은 총 15가지를 지원하는데 벤츠처럼 정말 세세하게 설정할 수는 없고 정해진 색상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진한 색깔의 계열은 없고 초록색을 눌러도 조금 연한 초록색의 느낌이 나고, 파란색도 뭔가 쨍한 파란색이라기보다는 톤다운한 느낌의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든 썬루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면서 분위기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내외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와인딩 로드에 진입했습니다. 이 차 M 퍼포먼스 모델이잖아요. V8 530마력,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숫자들이죠.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차가 뭐 롤이 없다시피 합니다. 일부러 차를 틀어도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중력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와우, 이런 맛에 팔기통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2.4톤이 넘는 5m에 가까운 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와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엄청난 엔진과 엄청난 성능, 그리고 M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 배기가 빠진 건 조금 서운하죠. 실제로도 여기에 가변 배기 버튼이 없고 뒤에도 배기 플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게, 그러면은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뭘로 내냐, 가상 사운드, 아이코닉 사운드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높은 RPM에서 가속 페달을 떼면은 버블 사운드도 들리거든요. 흔히 고성능 차에서 들리는 그런 후저음이 들리는데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M 퍼포먼스에 이 500마력이 넘는 8기통 모델인데 그 정도는 넣어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유턴할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차선을 많이 줄여주는 후륜 조향이 특히 유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X6처럼 거의 5m에 달하는 SUV는 지금 이 길이 차로가 3개짜리인데 얼마나 쉽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보니까 한 2.4차선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차선이 2개밖에 없어도 차를 돌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준이고, 골목길에서는 특히 이렇게 90도로 꺾이거나 할 때 뒷바퀴가 거꾸로 돌아주기 때문에 폭이 2m가 넘는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운전을 편하게 도와주기는 아주 완소 기능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차에도 리버스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거든요. 후진을 도와주는 기능인데 내가 지금까지 왔던 50m의 길을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내가 지금 왔던 길 그대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줘요. 후륜 조향이랑 이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이 만나다 보니까 차가 좀 커도 덩치가 좀 있어도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확실히 이런 큰 차들은 첨단 기능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운전도 편해지고 작은 차들보다는 체감이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는 고속에서도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거나 이게 M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단단한 승차감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럭셔리 클래스의 X6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
이렇게 달려보다 보면은 뭔가 출렁출렁하면서 고급 SUV 느낌을 내다가도 도로의 이음매라던가 약간 좀 불규칙한 도면 이런 데 지날 때는 탕 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잡은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놓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긴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트가 걸러주는 역할이 꽤 큽니다. 이번에는 에코 프로 모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X6 M60i가 에어 서스펜션은 빠졌지만 그래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마다 서스펜션의 담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롤도 엄청나게 억제를 해주는데 이 컴포트랑 에코 모드에서는 그나마 나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타력 주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속 페달을 떼기만 하더라도 타력 주행으로 많이 굴러가게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연료를 아끼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스포츠랑 노말과 차이는 굉장히 큰데 노말과 에코 프로 간의 승차감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계기판을 보면은 노멀 모드에서는 RPM이 나왔다면은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파워 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은 압박을 줍니다. 얘가 화살표로 억누르는 모션이 나와요. 센스 있는 이펙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차들이 그렇지만 이 고속주행 안정성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갑자기 밟는 상황에도 허둥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물론 대형 SUV 치고는 키가 낮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속도를 다 낼 수 있나? 라는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고속 정숙성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라 약간 콘크리트 노면이거든요. 그런데도 앞쪽에 두꺼운 이중접합 유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풍조름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300mm가 넘는 광폭 타이어를 꼈음에도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음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이 소음계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 60dB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사실 에코 프로랑 노멀 모드는 크게 다르진 않고, 스포츠 모드에서 가상 사운드가 커졌을 때는 몇이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6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상 사운드가 조금의 영향은 미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스포츠 모드를 넣더라도 8단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RPM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은 ADAS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BMW는 원래부터 ADAS를 잘 만들었죠.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고정을 시켜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선 중앙 유지 정말 잘해주고요. 코너길에서도 불안한 모습 없이 아주 잘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정전식을 썼기 때문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개입 없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벤츠 GLC 타면서 느꼈던 건데, GLC는 이 계기판에 점선인가 실선인가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줬다면, X6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고 옆에 차가 있다, 내가 지금 차선을 어느 정도 물고 가고 있다,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차는 4.4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먹성은 엄청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속도로 연비는 두 자릿수는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유로에서 이제 90km 정도로 쭉 달렸을 때 평균 한 리터당 14 정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평균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12km, 11km 이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무섭게 떨어지는데, 특히 급가속할 때 여기 실시간 연비 나오거든요. 0.9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가끔씩 뜰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X6 M60i 시승을 마쳤습니다. V8 엔진이 팔알은 했다 싶을 만큼 정말 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커다란 덩치를 밀어내는 강력한 힘과 날렵하게 움직이는 운동 성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M이라는 숫자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50이 60으로 올라갔음에도 성능 차이가 딱히 없다는 점, 그리고 M 퍼포먼스 모델임에도 가변배기가 삭제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성능, 제로백 4.7초, 고속도로 연비율 리터당 15km까지 달성하는 등 이런 것들이 쿠페형 SUV의 원조 X6의 매력을 배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영이었습니다.